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매듭병원 임경석 원장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경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 원장님 득괴르뱅 건초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득괴르뱅? 예. 어감이 좀 낯선데 득괴르뱅이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득괴르뱅은 의사 이름이고요. 네. 손목이 너무 아픈 환자들에 대해서 이걸 이제 뭐 발표한 거에서 시작을 해서 네. 이 이름이 붙은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요. 뭐 주사를 맞았더니 좋아졌어요. 네, 네. 하는 게 대부분은 저는 득괴르뱅 건초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엄마들이 평생 그런 일을 안 하다가 아기 낳고 육아하는 과정에 특히 아기 목욕시킬 때 딱 요 자세가 네네네. 건초염 일으키기 좋은 자세죠. 근데 애가 이제 품에서 벗어나면 좀 커가지고 그때는 좋아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네. 그리고 우리 장모님, 시어머니들 네. 손주 봐주시다가 그렇죠. 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 중에 스쿠핑을 많이 하는 베스킨 라빈스? 그러한 직업에서 손목을 과다하게 꺾이는 정작이 반복되는 거에서 과사형 증후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임 원장님 한번 과사형 증후군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사형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몸은 약간 기계적인 거라 실제적으로 기계는 하나의 능력치가 있는데 그 정해진 능력치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기계도 뭐 녹도 쓸고 망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 몸도 이제 특히 관절이나 힘줄 이런 데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부분이라 본인이 이제 타고나게 가지고 있는 능력치보다는 조금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염증도 일으키고 통증도 일으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제 과사형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득괴르뱅도 있고 뭐 엘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손목이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는 저 튀어나온 힘줄에 생기는 염증이 득괴르뱅 건초염이고요.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자세, 네. 자주 반복되는 활동들을 할 때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손목이 아프다고 다 득괴르뱅은 아닐 거고 네.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 내가 득괴르뱅이 아닐까라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어떤 뭐 클루 같은 게 있을까요, 원장님?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쥐고 그리고 손목을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봤을 때 이쪽 부위가 반대쪽에 비해서 유난히 아프다라고 하면 득괴르뱅 건초염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손에는 힘줄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손가락도 5개고 움직이는 방향도 여러 개인데 네. 여기만 특별히 잘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사람 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엄지손가락이고 그렇죠. 엄지손가락의 모션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네. 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득괴르뱅 건초염에 지나가는 이 힘줄들이 네. 사실은 각도가 위아래로 많이 꺾입니다. 다른 힘줄들은 일직선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있는 힘줄들은 손목과 아랫팔의 방향에 따라서 힘줄들이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득괴르뱅이 많이 생기지 않나. 많이 생긴다. 네. 임 원장님은 득괴르뱅 건초염 환자분들 수술 좀 하시죠? 네. 보통은 처음부터 수술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리치료 해보고 물리치료하고 약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놓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쓰게 되면 힘줄을 오히려 좀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그걸로도 자꾸 재발하거나 아니면 낫지 않는 경우에만 이제 수술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네. 스테로이드 그러면 환자분들 되게 거부감이 많은데요. 네. 요즘은 네. 사실 스테로이드도 참 좋은 약인데 네. 몇 번까지 사용해 보십니까? 최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3번 정도 사용을 해보고요. 네.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 중에 이제 트리암이라고 하는 제제가 이제 하얀색이기 때문에 간혹 맞고 나시면 여기 특히나 피부가 얇아가지고 하얗게 착색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지방도 녹으면서 하얗게 착색이 되는데 탈색도 되고요. 그런 분들은 한 번 맞고 재발하는 경우는 아예 그냥 수술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득괴르뱅 건초염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거쳐보고도 안 되시는 분들을 수술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 수술할 때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MRI 영상을 보면 힘줄 주변에 염증이 저렇게 하얗게 C자 모양으로 잔뜩 끼어 있고요. 자, 이거 영상이 조금 저는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힘줄 사이사이에 하얀 선들이 여러 가닥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득괴르뱅 되게 여러 치료를 해봐도 안 나는 분들 보면 그 힘줄 사이에 여러 막들이
막들이 여러 막이 끼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해결이 안 되시더라고요. 네. 득게르벤 건초염 수술을 하게 되면 네. 대부분 팔 마취나 네. 뭐 부분 마취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저렇게 절개를 가하고 이제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저렇게 보이지 네, 않습니까? 제가 저 케이스에서는 힘줄을 덮고 있는 막이 매우 두껍고 네. 그 안에 물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살짝 눌러봤더니 네. 이렇게 풍선 누르듯이 네. 물컹물컹할 정도로 염증이 힘줄이 꽉 많이 부어 있네요,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덮고 있는 막을 이렇게 열고 놨더니 그 안에 있는 힘줄들이 지금 하얗게 한 세네 가닥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닥. 예. 그 힘줄들이 원래는 그렇게 많은 가닥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힘줄들이 여러 가닥으로 구분되신 분들이 네.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주사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런 상태라고 알면은 누가 봐도 수술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건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손목 조금 아픈데 나 내일 애기 또 머리도 감겨야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수술하자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방법들을 좀 권해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엄지손가락이 범인인데 네. 임경수 원장님은 환자분들이 득게르벤 건초염 환자분들이 네. 손목 보호대만 맞아요. 이렇게 찾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옵니다. 맞습니다. 네. 손목만 잘 고정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술과 주사 치료 이외의 방법으로는 보조기를 좀 권유를 하는데요. 네네. 보조기를 할 때는 반드시 엄지손가락이 고정될 수 있도록. 수술 시기를 지나고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 어떤 뭐 커다란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은 방치했을 때 합병증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환자분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 방치를 했을 때 문제된 적은 별로는 없었고 득게르벤 건초염도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딸깍딸깍 걸리는 방아쇠주처럼 네. 진행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 또한 결국에 수술해서 다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 네. 급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여건이 됐을 때 수술을 할 수 있고 네. 수술 후에 재활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치료와 적극적인 수술을 결정하는 게 가능한 질환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말씀 요약하자면 치료를 여러 번 받다가 계속 안 낫거나 뭐 MRI 검사를 했을 때 저런 소견이 보이면 수술을 해야 되지만 이게 뭐 좀 늦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니 내가 충분히 수술 받을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수술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단 기다리는 동안에 네. 스테로이드로 너무 버티시는 거는 저는 않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네. 되게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오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주제로 저의 지식을 많이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